제가 맡은 영화는 바스터즈의 거친 녀석들입니다. 우선 늘 제가 시작 전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영화 감상평을 나누기 전에 영화 좀 어떠셨는지 먼저 물어볼게요. 누구부터 말씀하실래요? 눈치 게임. 빨리 말하세요. 일단 라인업이 되게 화려했고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브래드 피트에 마이클 패스벤더까지. 맞아.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근데 혹시 이거 실화예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에이 설마. 실화라고 하면은 바스터즈 같은 조직이 아니요, 있었다는. 바스터즈 조직 말고 그런 극장 폭파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는 자살했습니다. 맞아요. 권총으로. 괴벨스도 자살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나중에도 제가 좀 이야기할 건데 아무튼 정말 퀸틴만의 상상력이죠. 저는 초반부에는 막 이런저런 그 장면들 나오면서 살짝 지루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맞아. 영화관 폭발 씬에서 저는 되게 오랜만에 영화 보면서 소름 돋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 정도로? 네. 테넷도 소름은 안 돋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멋있었어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우리 이준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게 원래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볼 수 있었던 게 어디 이제 방송인가 듣다가 우연히 이제 스포일러 당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영화의 특징은 히틀러가 결국에 죽는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알고 봤는데도 그 장면이 통쾌하더라고요. 네.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은데 그걸 약간 비틀어가지고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럼 실제 그랬으면 되게 진짜 되게 통쾌하겠다 이런. 맞아.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뭔가 히틀러의 죽음을 사실 퀸틴 타란티노가 좋아하는 영화관에서 그리고 영화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복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신하기도 했고. 네, 참신하죠. 뭔가 상상하기 힘든 소재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얘는 천재다. 올해 영화 해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화에서 어떤 그 세계 대전을 다룬 영화, 역사를 다룬 영화에서 어떤 금기 같은 게 있나 봐요. 금기가 있죠. 자기들 간에 그냥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그 히틀러 원래 역사에 그대로 가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히틀러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보는 사람들도 뜬금없고 맞아. 이 뭐지? 맞아. 그동안 이렇게 다룬 적이 없었는데 근데 히틀러가 영화에서 죽는 경우가 그러니까 실제 역사 말고 그런 식으로 죽는 경우가 전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충분히 저렇게 다뤄도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은데 실제 역사보다? 맞습니다. 맞아요. 실제 영화보다 실제 히스토리보다 통쾌한 것 같아요. 영화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화만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1차 2차 대전 나오는 게 이제 덩케르크랑도 좀 비교가 되잖아요. 맞아. 논란식으로 같은 소재로 다뤘을 때 두 감독이 어떻게 다루는지 진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성향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니 진짜 논란식으로 다뤘잖아요. 그걸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타란티노식으로 이렇게 2차 대전을 다룰 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재밌었어. 여러분들 의견은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고 제가 영화 이제 챕터별로 이 영화도 또 타란티노도 영화의 특성처럼 나뉘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챕터 1부터 한번 간략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챕터 1의 제목은 옛날 프랑스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첫 장면에서 여자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이제 멀리서부터 자동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딱 들리는 배경음악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모르겠어요. 음악? 저는 그게 가장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요? 어떤 음악이냐면은 그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서부 약간 컨트리송 같은 거 편곡을 해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색다른 느낌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노래는 그 엔니오 모리코네 작품이라고 해요. 그 유명한 그분. 그래서 얼마 전에 서거하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법한 노래들을 이렇게 서로 섞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타란티노의 그런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굉장히 긴장한 듯이 보이는 남자 라파디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영화 배경음악과 겹치면서 불안한 어떤 미래와 서부 영화가 같이 누군가는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일종의 서스펜스를 자극하게 돼요. 이제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한스 대령 크리스토프 왈츠가 나오는데요. 크리스토프 왈츠는 이 영화를 통해서 칸네 영화제 나무주연상 그리고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등 그의 남자와 관련된 영화는 모조리 휩습니다. 뭐 보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는 군인치고도 체격이 굉장히 작고 무서운 인상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대사 하나하나에 힘이 있고 또 나도 모르게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의 신문에 뭔가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그 챕터 1에서 사실 마룻바닥에 있는 유태인들이 죽게 되잖아요. 네. 그 유태인을 죽인 것은 사실 총이 아니에요. 네, 뭐냐면은 바로 이제 한스 대령이 이게 행정상 절차라고 했던 어떤 신문들 그리고 말과 오른손에 쥐고 있던 펜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 말은 화살보다 빠르다. 딱 이런 말 있잖아요. 딱 그 속담을 한스 대령이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타란티노의 작품들을 우리가 몇 개 봐온 이제 중급자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급자 수준에서 봐온 우리로서는 이 타란티노가 대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짜 그렇죠. 이게 진짜. 영화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장치인 거는 이제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챕터 1에서도 대사 몇 마디로 라파디트를 제압하고 그 긴박한 서스펜스를 만들어낸 대사들은 한스 대령은 굉장히 냉철하고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고 사리 판단이 빠른 인물이겠구나라는 거를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크리스토퍼 왈츠 연기를 봤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는지 뭐 꼭 인상적이지 않아도 돼요. 별로였다면 별로였다고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기존에 좀 연기와는 좀 달랐을지 이런 것들은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그 네이버인가 어떤 영화 평론가, 영화 기자님이 평을 썼는데 네. 그 첫 번째 이 챕터 1의 이 대화 씬만 보면 영화 교과서에 실어도 될 정도의 그 정도의 대사다. 엄청나다 이거는. 제가 요번 주에 그 세븐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셨어요? 감독이 누구더라? 데이비 핀처. 네, 데이비 핀처의 세븐이라는 영화가 그것도 나름 걸작이고 명작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작품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사씬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의 이제 좀 잘 쓴 대사일 텐데 솔직히 저는 이 바스터즈 보고 그거 보고 솔직히 비웃었어요. 아니 마음으로부터 갑자기 이따위로밖에 못 써? 아니 진짜 그게 아니 이게 생각해서 키보드 워리어 다들 아니 나는 그냥 갑자기 그 말이 그냥 가슴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니 그게 타란티노랑 비교가 된 거죠. 그렇죠. 비교할 대상이 최근에 본 영화 두 개가 떠오르니까 비교가 된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영화들은 대사씬이 어떠냐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요. 그렇죠. 목적을 향해서 딱 꽂혀요. 저 대사는 어떠한 의도로 저 얘기를 하는지 난 알 것 같아. 근데 거의 모든 영화들이 다 이렇게 대사를 목적 지향적으로 쓰거든요. 그렇죠. 네. 타란티노는 딱 보면은 그 말만 보면 전혀 이 상황하고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 대사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곱씹어 보면 볼수록 너무 탁월하고 절묘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소설적이다. 작가 중에서도 최상위급의 작가들. 맞아. 근데 이건 깊이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아까 그분한테 되게 미안하지만 대사 실력만으로 봤을 땐 타란티노가 압도적으로 잘 써요. 아까 그 평론가 얘기도 했잖아요. 네네. 이거 영화 교과서에 실려도 될 정도의 대사다. 네. 저는 그 정도로 감격하면서 봤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 한스 대령 이분은 뭐랄까 그 기존에 만약에 이제 이런 캐릭터를 갖고 누군가 영화를 똑같이 만든다면 다르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좀 더 오버하는 액션으로 좀 뭔가 나치 같은 느낌. 나치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아시죠? 네네, 뉘앙스. 그런 되게 오버만 봤을 텐데 이분은 좀 연기가 절제돼 있고 맞아. 대사도 절제돼 있고 좀 나긋나긋하면서도 뭔가 그게 있어요. 맞아요. 뉘앙스가. 근데 이분은 확실히 타란티노 영화도 좀 두 번을 봐야 알 것 같은데 첫 번째 봤을 때는 그렇게 뭔가 크게 임팩트가 있게 다가오진 않았었어요. 나긋나긋하구나 요 정도 느꼈는데 두 번째 봤을 땐 더 소름이 돋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네요. 그렇군요.
이프님은 어떠신가요? 한스 대령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뭐 전반적으로요? 뭐 한스 대령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도 되는데요. 뭐 다른 인물을 이렇게 가져와도 됩니다. 네. 저는 저도 한스 대령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아니 이거 말해줄 거 다 말해줬는데 왜 자꾸 우유 달라고 앉아 있는 거야? 맞아. 저 처음에는 그냥 딸들이 예뻐서 딸들이랑 뭐 썸씽 만들어 보려고 저러고 어기적거리고 있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다 알고 왔고 맞아요. 이미 모든 힌트를 얻고 왔고 답정 너고 그냥 위치만 알려고 온 거였잖아요. 맞아. 그래서 막 요리조리 하는데 정말 그 조용조용한 말투 속에서도 내가 다 신문을 당하는 느낌? 맞아. 내가 다 옥죄어 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도 처음에 막 침착하다가 마지막에 거의 울잖아요. 진짜 울죠. 맞아요. 긴장돼가지고. 네네. 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그 말로 사람을 옥죄어 오는 거에서 정말 거의 탑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본인도 약간 자기는 수사관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나중에 막 다른 장면에서도 뭐 구두를 보고 이게 누구인지 유추를 해내는 등 그래서 거의 코난 이 사람 거의 코난이다. 그래서 전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임팩트 있게 끝까지 갈 인물인지 몰랐는데 결국 최종 빌런으로 이분이 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고 그런 플로우가 그냥 처음 등장하고 등장 안 할 줄 알았는데 되게 흥미로운 플로우였고 그거가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계속 이 영화가 특이하게 독일어, 프랑스어로 계속 하잖아요. 이태리어도 나옵니다. 네. 이태리어는 근데 되게 조그만. 도미니 먹고 그라시아스 막 이러면서 짧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탈리아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독어랑 불어로 진행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영어 잠깐 나오는 그런 식인데 배우들이 사실 영미권 배우들이라서 아마 모국어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불어랑 독어가. 근데 대부분 그거로 진행하니까. 근데 첫 번째 시퀀스에서 혼자 막 독일어로 하다가 이제부터 영어로 해도 되겠나? 말해요. 그러면서 영어로 바꾸거든요. 정확히 이제 불어로 하다가 불어로 하다가 영어로 바꾸면서 하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비슷한 장면이 킬빌에서도 나오거든요. 그 오렌 이시가 야쿠자 두목들 모아놓고. 근데 오렌 이시 그러니까 루시 리우 배우도 맞네요. 일본어 못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본어로 이상하게 대사하다가 이제부터 영어로 하겠다 이래요. 맞아. 죽여놓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약간 좀 허접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배우가 일본어 잘 못하니까 중간에 그냥 한번 이렇게 해준 거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번에도 배우가 프랑스어 잘 못하니까 바꿔줬나 보다 감독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계략의 일부였던 거잖아요. 언어를 바꾼 거마저도. 그쵸. 그래서 저는 킬빌에서 이미 선입견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봤더니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에서. 뭐 여담인데 사실 크리스토퍼 할츠는 3개 국어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영화 주제를 이런 영화 내용을 담을 거기 때문에 왈츠를 특별히 섭외했다고. 그럼 왈츠한테는 그게 신의 한 수였네. 신의 한 수고 쿠엔틴한테도 굉장한 신의 한 수. 그러니까 이런 사람 찾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3개국어하는 영화 배우를 찾아요? 그래서 근데 게다가 연기도 잘해. 자유자재로 딱 맞는 캐릭터였죠. 와. 잘 만났네. 네, 정말 그 이후로 정말 이제 뭐 정말 승승장구 해남이 같다. 근데 타란티노 이것도 좀 제 생각이 드는 게 타란티노의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자기 커리어에 다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연기에 있어서는. 뭐 그런 것 다 연기를 펄프 픽션에서도 남자 배우 하여튼 그 배우도 그렇고 원래 연기를 잘 한다기보다는 좀 이 이미지에 잘 맞는 이미지에 잘 맞고 또 감독이 그만큼 지시를 잘 해줘서 거기에 맞는 최상의 연기를 자기가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연기를 다 끄집어낸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저수지의 개들 할 때도 거기 이제 누가 써놓은 설명 보니까 그 배우들 각자가 자기 커리어에서 최고의 정점의 연기를 보여줬다. 이런 설명이. 저수지의 개들에서도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 정도 배우 그 정도 급의 배우가 아닌데 여기에 나와서 최고 정점을 찍었다 연기로. 이런 설명이 은근히 많아졌지 타란티노 영화에는. 네네. 아마 크리스토퍼 왈츠도 이 영화로 유명해지고 이게 아마 제일 연기를 잘한 영화일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굉장히 연기를 잘했죠. 그럼 이건 감독의 역량이지. 역량이죠, 당연히. 이거 끄집어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지.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뭐 크리스토퍼 왈츠는 뭐 이후에 계속 거의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메인 빌런이죠. 롱런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챕터 2 미친 개떼들인데요. 이제 바스터즈들이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의 목적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나치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알도레인이라고 나오는데 브래드 피트잖아요. 네. 미션을 하나 더 줍니다. 뭔지 기억하시나요? 미션 하나 더 준다고? 미션 하나 더 줘요. 그냥 죽이지 마. 그냥 죽이지 마? 머리 가죽을 죽여도 되는. 머리 가죽. 그냥 죽이고만 오지 마. 머리 가죽을 벗겨와. 머리 가죽을 벗겨와. 맞아. 그거 뭐였어요? 맞아요. 머리 가죽. 머리 가죽을 벗겨와. 의미가 뭐였어요? 의미요? 네. 그냥 머리 가죽을 벗기는. 저간데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주는 거 아닐까요? 그 두려움. 그러기도 하고. 두려움을 심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고전적으로 막 전쟁을 하다 보면은 몇 명을 죽였는지 이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귀를 잘라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적 병사들의. 성경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저게 그 성기를 고추로 잘라 그게 실제로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잘라가지고 근데 그게 적 입장에서 어떠냐면 되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머리 가죽을 벗기고 귀를 자르고 이렇게 되면 두렵잖아요. 두렵죠. 두려움을 되게 심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죽는 건 죽는 건데 귀를 자르니까 굉장히 더 두려운 거죠. 더 엄청 두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악의 척도에 있는 것이 나치잖아요. 그리고 반대쪽 척도에 있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연합군이 되겠죠. 걔네들이 당연히 바스터즈 소속들이고. 맞아요. 하지만 이 바스터즈들의 목적은 과연 완벽한 정의인가? 이것에 대한 좀 물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떠나서 뭐 야구 패트로 쳐서 죽이거나 때려 죽여요. 말 그대로. 정말 고통을 극대화시켜서 죽여버리고 뭐 머리 가죽을 벗기는 등 최대한 잔인하고 엽기적인 살인을 하는데요. 또 뭐 카드 게임을 하는 도중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유명한 그때 뭐 너무 명장면이에요. 그렇죠. 이 뭐 정웅인 닮은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맞아. 굉장히 닮았죠. 네. 그래서 뭐 카드 게임을 하는 장면에선 독일군 포로였던 틸 슈바이거라고 이제 독일군을 죽이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바스터즈들이 도와줘서 빼내잖아요. 맞아. 근데 걔가 그 정웅인을 옆에 두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죽이고 싶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여요. 맞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뭐 납치는 죽여도 돼라는 뭐 정당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치 합리화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기도 했어요. 이제 뭐 챕터 2에서 뭐 잡혀온 독일군을 알도레인이 신문을 합니다. 너희 독일군이 매복해 있는 지점을 지도에서 가리켜봐.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 독일군은 뭐 배신할 수 없다고 하죠. 그리고 굉장히 느끼하게 생긴 곰 유태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배우가 나옵니다. 네, 뭐 이렇게 야구 배트를 들고 뭐 메달 같은 거를 이름도 이렇게. 돈이야. 이름 돈이던가요? 돈이었어요. 기억이 안 났어요. 돈인데 그리고 뭐 이제 훈장을 딱 이렇게 배트로 치면서 물어봐요. 뭐 유태인을 죽여서 탔나? 하니까 그 독일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용맹에서 탔다 이럽니다. 이 말은 뭐 제 해석인데 독일군인은 단순히 뭐 조국을 피폐하게 만드는 유태인을 죽인 것이고 어쩌면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병사들이 죄가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뭐 무리가 있겠지만은 히틀러나 괴벨스 등 나치 고위층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었거든요. 군인은. 그들은 유태인을 죽이기 위해서 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뭐 우생학이라든지 뭐 유태인이 독일의 경제를 잠식시키고 있다. 뭐 이런 유언비어들로 독일인들이 뭐 유태인을 적대감을 가지도록 미혹시킵니다. 물론 전쟁에 참여했던 일개 병사들에게도 일말의 죄는 없을 수 없겠으나 그들도 이제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가족이 있고 뭐 아기를 이제 낳아가지고 파티라는 병사들도 있고 자신을 조국을 걱정하고 사랑했던 국민들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병사 지도에서 이렇게 가리켜 보라고 했는데 걔는 어쨌든 배트에 맞아 죽고 결국에는 병사 한 명만 다 불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라고 그래요. 알도레인이. 그래서 물어보죠. 너는 조국으로 돌아가면 군복을 벗을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 벗겠다고 말을 해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이마에 하켄크로이츠 문양을 새겨주면서 이제 일말의 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나치 문장을 이렇게 보이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관통하는 장면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로 우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이 영화에는 타란티노가 나오는데요. 쿠엔틴 타란티노가 등장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뭐 제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죠. 저도 대사는 확실히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대사는 없었습니다. 바스타즈 중에 한 명이었나?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가장 처음으로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독일군이에요. 네, 걔가 쿠엔틴 타란티노인데 챕터 2에서 첫 장면쯤에 나와요. 사실은. 쿠엔틴 타란티노는 미국인이고 영화 감독이잖아요. 근데 걔가 어떻게 보면은 악의 척도에 있는 나치 쪽에 가서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챕터 1과 교차되는 장면으로 한스 대령이 마룻바닥에 유태인이 있는 곳을 손으로 가리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 유태인들을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챕터 2에서 브래드 피트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이 독일 군사 상사를 앉혀놓고 맵에서 독일군들이 어디 있는지 가리켜봐. 왜냐하면 다 죽일 거잖아. 근데 어쨌든 이런 손가락 포인트를 다 가리키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러네. 어떻게 보면은 각자는 자신의 조국에 대한 신념, 각자의 정의관 속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이 영화는 쿠엔틴 타란티노가 선과 악을 나누고자 했던 영화는 아니겠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둘 다. 그쵸. 똑같은 어쨌든 살인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최대한 잔인하게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각자의 정의관을 실현하고 있는 것뿐이죠. 맞네. 그래서 뭐 선과 악 간의 그런 간극은 그렇게 크진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바스터즈가 굉장히 솔직히 잔인하거든요. 잔인하죠. 배트로 쳐서 죽인다는 장면이라든지 솔직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총으로 쏘면은 그렇게 잔인하지는 되게 심플하고 잔인하지가 않아요. 맞아. 근데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묘사됐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폭력의 미학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저주지의 개들 하면서도 얘기했던 거 너무 욕설이 많이 나오고 너무 잔인하다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가. 네. 하지만 저는 이제 나름의 이걸 좋게 봤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영화적인 설정상으로 들어간 거고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라서 저는 일단 안심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귀신은 아니니까. 네. 어차피 다 꾸며낸 거 가짜잖아. 그 웃으면서 보는 거죠 저걸. 여측이 뭔가 연출 잘했네, 뭐 분장 잘했네 요 정도로 보이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일단 안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타란티노 영화는 그런 폭력이나 욕을 그냥 단순히 자극적으로 아니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그 극 중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이기도 맞아요. 하고 실제 전쟁에서는 이보다 더 잔인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리고 이걸 어쨌든 연출적인 의미, 그 각본상의 의미로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유가 있다. 이거는 이제 요 맥락에서는 이 영화의 맥락에서는 왜 그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었나? 적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그냥 총으로 죽이면은 심플하지만 적이 그만큼 겁을 먹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적의 병사였다면 그런 바스터즈라는 특별 조직된 군대가 있는데 걔네들은 그냥 죽이지 않는다더라. 솔직히 저는 저의 스스로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니 죽으면 죽는 두려워. 거지. 아니 죽으면 네. 죽는 거지. 네네. 근데 어떤 게 제일 두렵냐면 죽기 전에 그 고통. 그렇지. 병에 걸렸거나. 네. 근데 진짜 암 환자들 보면 진짜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아프대요. 아프죠. 저는 그게 제일 아픈 게 제일 두려워요. 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저쪽에 매로 때려 죽인다는 건 매가 우리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매를 맞아서 매 맞는 것도 아픈데 네. 그게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머리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건 되게 근데 이거를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적에게 그만큼 두려움을 안겨주고 너네들이 이제 좀 전의를 상실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걸 굳이 이제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전쟁의 잔인함, 이만큼 사람이 저쪽에 잔인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뭐 교훈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교훈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 바스터즈들이 그렇게 굉장히 엽기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함으로써 바스터즈가 어떤 집단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네 집단의 성격. 네, 얘네들은 미션 달성을 위해서는 절대 물불 가릴 성격이 아니겠구나. 실제로 나중에 그 시네마 맞아. 작전에서도 그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일종의 감독이 스스로의 그 PC함, 정의감을 갖고 나치를 응징하는 거예요. 나치들만 다 머리가 벗겨지고 그렇게 머리에 이제 그 이마에 문장에 새겨주고
매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절대 악이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영화적으로 자기가 연출 권한을 맡은 그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신이잖아요, 감독은. 그런 신적인 존재로서 나치를 응징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맥락에서도 저는 나치가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우리나라의 맥락에선 일제 그래서 실제 어떤 댓글이 많냐면 네이버나 왓챠를 봐도 이런 댓글이 가끔씩 보여요. 우리나라의 어떤 감독도 이런 바스터즈처럼 일제를 독립군들이 저렇게 잔인하게 응징하는 영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통쾌할 것 같다. 이런 댓글이 보여요, 간간히. 근데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그렇죠. 왜냐면 우린 약자였고 너무 당했으니까. 네. 얼마나 심각하게 심하게 솔직히 일본인들은 이보다 더 잔인했거든요. 네. 실제 되게 고문도 많이 하고 그쵸. 나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해도 싸다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보다 더 심하게 했는데 너네들도 그만큼 당해야지. 이런 사람의 이런 감정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타란티노 감독은 인간의 근본적인 그거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폭력은 나쁜 건데 좀 딜레마긴 하죠, 철학적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응징한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반대로 본 게 뭐 전쟁의 잔혹함 보여주려고 이 영화 만든 거 아닌 것 같고 그건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전쟁을 또 오락거리로 약간 삼은 느낌이 좀 들긴 들었거든요. 오락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 그 시네마 작전을 할 때는 다급하게 모든 사람을 죽여야 하는 순간에는 칼부림 못해요. 총으로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의 목적일 땐 총을 쓰는데 바스타즈가 그렇게 칼로 막 이렇게 갖고 노는 건 사실 그때는 지금 다급하게 한 명, 두 명 더 죽이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약간 즐기는 거죠. 자기들도. 즐긴다. 이 순간을 약간 즐기고 있는 게 보여서 저는 별로 잔인하지 이상해졌나 봐. 잔인하지 그러니까요.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마음속에 조커가 있다고 하셨는데 잔인하지 않고 맞아, 실제로 막 머리까지 저렇게 잘 벗겨지는구나. 맞아. 아니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고 좀 유의처럼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각자 세 명이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여기는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뭔가 이런 유의적인 느낌.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참혹함이 많은데 그렇죠. 그 앞부분까지는 약간 유의가 저는 그걸 이해하고 싶은 유의감이 있는 것 같고 있어요 실제로도. 저는 이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뭐 독일이 이제 뭐랄까 바스타즈들이 이렇게 정말 비인간적인 살인을 하는 걸 보고 나서 얘네도 뭐 크게 다를 건 없다. 사람 본성이 원래 이런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셋이 느끼는 것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네네.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네브로가 이렇게 또 굉장히 그래서 정리하시는 발전적인 그런 조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세 명이죠. 네, 그렇죠. 이제 챕터 3로 넘어가 볼게요. 네. 챕터 3는 파리에서 열린 독일의 밤입니다. 챕터 3는 챕터 1의 인물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곳입니다. 한스 대령도 있고 굿바이 쇼샤나도 여기서 나오게 되죠. 혼자 살았죠. 네, 쇼샤나예요. 쇼샤나. 이 쇼샤나의 극장에서 이제 우연히도 독일군의 밤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쇼샤나는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쇼샤나는 이것을 기회로 행사에 참석한 모든 군인들을 불태워 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불태워 죽이겠다. 논개 같아요. 진짜. 논개가 딱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변수가 생기죠. 거기 이제 게벨스랑 그 졸러라는 굉장한 전쟁 영웅도 있는 그 청년 프레데릭 졸러인가 아무튼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스 대령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챕터 3에서는 가장 높은 서스펜스를 자랑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 이야기 전에 한스 대령은 쇼샤나를 보았을 때 그가 3년 전에 자신에게서 도망친 쇼샤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우유를 시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우유를 시켰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또 긴 시간도 아니거든요. 얼굴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막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죠. 알아봤을 것 같아요. 우유를 시켰다는 점. 근데 얼굴 못 봤어요. 뒷모습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요? 도망치는 뒷모습밖에 못 봤잖아요. 처음에 그 오두막집에 딱 들어왔을 때 예리하다.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세 명이. 그때 만나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쇼샤나는 딸이 아니라 바닥에 숨어있던 사람이라서 볼 수가 없지. 도망가는 그녀를 뒤에서 이렇게 하다가 못 쏘고 굿바이 쇼샤나 했는데 얼굴을 못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름을 굿바이 쇼샤나라고 불렀으면 특징을 해서 부른 거잖아요. 네. 이름을 불렀으면 얼굴을 알겠죠, 당연히. 아니 이름은 알려줬어요. 이름은 신문하면서 거기 아버지가 둘째 이름이 쇼샤나고 18에서 19이고 뭐 얘기를 해줘서 쇼샤나가 제구나를 유추했을 뿐이지 얼굴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스는 쇼샤나를 못 알아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쇼샤나도 한스 얼굴 몰라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볼 여유도 없었어. 근데 연출이 어떻게 되냐면 쇼샤나 이렇게 앉아있다가 앞에 걔가 린단가 란단가 그렇잖아. 한스 란단가. 그래서 란다 이랬더니 갑자기 확 굳어요. 이름만 알았던 거예요. 그 밑에서 한스 란다라는 사람이 내 원수다라는 소리만 들었지 얼굴 못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탁 굳으면서 얼굴 아직 안 보여주고 있다. 그때 처음 둘이 본 거예요. 근데 얘가 내 원수인 걸 알고 남자는 몰랐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아니 진짜 근데 한스 대령이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사전 조치를 취했을 것 같아. 이 쇼샤나를 잡아가던가 아니면 이 극장에서 안 하겠죠 굳이. 어쨌든 근데 한스 대령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서 심증만으로는 그 사람을 잡아가진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모든 물증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잡아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알았다고 생각하는지는 한번 좀 이제 뒤에 나오나요? 뒤에 나온다기보다는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는데 바로 뒤에 나와요. 네. 근데 우선 첫 번째로는 저도 우유를 시켰다는 점. 근데 그거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수많은 음료 중에 우유를 시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유가 좋았겠지. 그렇죠. 아무튼 우유를 시켰다는 점이고, 근데 두 번째는 좀 놀라운 게요. 뭐 이게 끼워 맞추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되고, 이제 파이를 시켜서 먹습니다. 이 집 파이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맞아. 크림도 달라 그러고. 맞아요. 크림이 중요해요. 그래서 크림을 달라고 해요. 깜빡했다면서. 그래서 크림을 추가하고 빵에 얹어 먹으려고 그럽니다. 저는 처음에 왜 감독이 빵에 크림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오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게 왜? 의심하면서 봤습니다. 그게 왜? 그러니까 원래 근데 빵은 크림에 당연히 찍어 먹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영화라는 러닝 타임을 두고 그런 물리적인 시간 제한 속에서 시간을 소모해가면서 크림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스 대령은 그 영화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죠. 그러면서 흑인에게 영사기를 틀면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알고 싶은 게 근데 또 하나 더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 긴장감을 유도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관객들은 속으로 굉장한 긴장감에 빠집니다. 과연 알고 있을까? 진짜? 모를까? 이제 뭐 이프님처럼 얘는 얼굴도 못 봤는데 모를 수 있지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즈님처럼 들켰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스 대령은 갑자기 무슨 말을 할지 잊어버렸다고 해요. 맞아. 그리고 담배를 피고 있었거든요. 원래 챕터 1에서는 굉장히 웃긴 이렇게 파이프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챕터 2에서는 연초로 바뀌었더라고요. 맞아. 그러면서 피고 있던 담배를 빵 위에 딱 얹어놔요. 맞아.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한스 대령이 쇼샤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왜냐면요. 그 담배꽁초로 얹은 빵과 크림 모양이 챕터 1의 오두막집이 연상이 되었어요. 그래요? 진짜요? 네. 그 모양이 오두막이라고요? 약간 집과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야 이거 천재인데 어떻게 또 발견했대? 그러니까 뭐 이게 느낌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고 무슨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담배 꽁초가 굴뚝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굴뚝인 거죠. 그리고 밑에도 빵색이잖아요. 집색과 굉장히 비슷하고 이렇게 뭐 크림같이 뭔가 지붕을 얹은 듯한 느낌을 주면서 담배 꽁초를 딱 올려놨는데 챕터 1에서 오두막집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한스는 기본적으로 의심이 되게 많은 인물이에요. 맞아요. 모든 사람을 추궁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든 간에 막 꼬치꼬치 캐물어요. 극장은 고모한테 물려봤는데 고모는 어떻게 죽었냐, 고모부는 어떻게 죽었냐, 너는 뭐냐, 흑인은 누구냐, 왜 뭐냐 이러면서 끝도 없이 물어보는데 사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는 모두를 의심하는 사람이거든요. 새로 만난 모두를 의심하는 사람인데 그가 약간 뭐 나이나 이런 거 금발이거나 이런 거를 유추해서 쇼샤나일 수도 있다고 의심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자기가 먹던 와플에 담배꽁초를 얹혀놓고 가는 걸 보고는 의심을 내려놨다. 약간 거기서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게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일반적으로 담배꽁초를 담배 잿더리에 넣는데 맞아요. 그거는 위협하는 상대가 봤을 때는 위협적인 행동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크림 위에다 담배꽁초를 이렇게 지지면은 제가 만약에 쇼샤나 입장이면 되게 위협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위협적인 행동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알고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갑자기.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포인트에서도 이 사람이 쇼샤나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 성격상 그 나중에 그 여배우 본 해머스 토마스인가 그분 나왔을 때도 딱 한 번 꽂히고 나니까 엄청 해가지고 밝혀내잖아요. 결국. 근데 쇼샤나한 게 의심이 됐으면 더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담배꽁초를 그러니까 와플도 왜 시켰냐면 저는 약간 더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우유만 먹고 가면은 추궁 많이 못하니까 더 오래 앉아있으라고 먹을 걸 시킨 다음에 추궁을 해보다가 근데 모든 말에 스스럼 없이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냥 이 와플도 쓸모없네. 이 와플을 빌미로 더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했다가 그냥 자기 담배도 와플도 다 사실 그 빌미였는데 더 오래 얘기하기 위한 아닌가 보네 하고 의심을 접고 갔다. 근데 저는 이게 그 알았다의 입장이 또 좀 이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맨 마지막 장면이 결국엔 이 한스 대령이 네. 그 저쪽에 히틀러랑 그 어쨌든 독일의 수뇌부를 다 죽이고 자기는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때부터 이미 쇼샤나를 알았고 쇼샤나가 이런 계획을 벌일 줄 알았고 그래서 자기는 히틀러가 와서 죽을 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자기가 이미 다 이제 그 또 2명을 살려주잖아요. 나중에 그 독일 일부러 안 살려줘도 되는데 그러면 이 계획 근데 이미 이 두 트랙이 쇼샤나의 트랙과 이 독일군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는 두 트랙이 동시에 작전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한스 대령이었던 거예요. 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추측은 아니 진짜요? 한스가 그 작전을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스는 바스타즈 계획만으로 그 자기 다음 루트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알고 이 쇼샤나의 계획도 알지 않았을까? 어떻게요? 그냥 추측 자기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니 쇼샤나가 만약에 그 실제 도망친 그 여자였으면 어떻게든 복수를 하겠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측. 그러니까 만약 쇼샤나로 생각했으면 얘가 쇼샤나인 게 100% 드러날 때까지 더 추궁했을 거예요. 어쨌든 물어본다.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아니네 하고 관심 끄고 간 건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다음 기회에 한번 보자 이런. 근데 다음 기회에 안 봐요. 그 둘이 본 적이 없어요. 안 보긴 하죠. 안 보긴. 그냥 놔두죠 그냥. 그래서 의심을 접었다고 저는 놔둔 게 일부러 너는 너의 계획을 실행해 나는 나의 계획대로 미국에 갈게 이런 식으로 근데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고 그리고 그 오두막집이 연상되는 것도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쇼샤나는 그 사람 보자마자 진짜 얼어붙었잖아요. 티 안 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후 하면서 다 대답하고 가자마자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막 긴장 풀려가지고. 울고. 근데 그녀는 아직 어린 시절 3년 전에 그 부모님이 잃었던 그 오두막집이 너무 무서운데 그는 이제 그냥 의심 끄고 그냥 이렇게 간 건데 그거가 오두막집으로 보이는 거죠.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과거의 두려움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 한스 대령이 수많은 유태인들을 심리를 하면서 어떤 독심술이랄까?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얼굴 표정만으로도 대사를 굳이 안 내뱉어도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긴장하고 있구나.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나를 알고 있구나. 요 정도는 캐치할 것 같아요. 굳이 아니 수천 명, 수만 명을 자기가 신문하고 했을 텐데 프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미 이제 관객들도 저 쇼샤나의 얼굴이 얼어붙은 걸 알고 있는데 한스 대령은 그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데 쇼샤나의 얼굴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 정도는 좀 아무리 초보라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스 대령은 너무 전문가인데 그래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표정으로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영화 내에서만 보면은 한스 대령은 쇼샤나를 못 본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들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독이 의도한 거대로 우리는 근데 쇼샤나의 얼굴과 쇼샤나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한스 대령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쇼샤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생크림 위에 집이 이제 담배꽁초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집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한스 대령에게는 그냥 별거 아닌 행동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고 작전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서 이제 쇼샤나의 정보를 다 이미 알고 거기에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 좀 몇 개 있는 게 사실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오두막집 아래에 유태인들을 숨겨두고 있죠? 라고 물어봐요. 나파티가 대답을 못 하거든요. 다 알고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아 진짜 한스 대령은 그 장소에 오기 전에 이미 쇼샤나가 그 극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첩보 같은 걸 통해서 알고 왔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쇼샤나의 얼굴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아니면 본명을 알아낸다든지. 그렇죠. 어쨌든 얘가 뭘 숨기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애야. 뭐 이 정도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쇼샤나는 극장에 돌아와서 그 흑인 직원분과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영화를 찍을 거야. 나치만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챕터 3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챕터 4, 5 어떻게 보면 같이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챕터 4의 주제는 시네마입니다. 여기서는 아치 콕스라는 중위가 나오죠. 마이클 패스벤더. 네. 그는 군인 전에 영화 내에서 평론가였습니다. 심지어 독일어도 쓴다고 하니 군 간부들에게는 스파이로서 딱 쓰기 좋았나 봐요. 사실 근데 그 중위는 독일어를 어린애 수준, 그러니까 정말 잘 못 쓴다고 말을 해요. 억양이 이상하다고 다 의심하죠. 그렇죠. 근데 영국군이죠. 영국 군인이었으니까 영국군 고위층들은 그냥 그런 거 하나 고려하지 않고 실패할 수 없는 작전에 투입해버려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모인 행사에 모조리 폭파시키는 것이 그의 목표이죠. 그리고 이 작전의 이름이 시네마입니다. 그리고 선술집에서 독일인 출신 영국 배우와 접선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녀 이름이 뭐였죠? 브리짓 본 마스. 브리짓이라고 할까요? 네, 브리짓이 이 작전을 처음 생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독일인 출신의 영국 배우가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포인트를 봤던 거는 독일인 출신이다. 이걸 좀 봤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서는 타란티노는 국가 간의 대립과 전쟁을 다루려고 이 영화를 만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갖고 있는 신념 간의 싸움인 거죠. 그러기에 이 영화에는 독일인 출신이지만 바스터즈 소속이었던 그 킬 슈바이건가? 그런 군인도 등장하고 독일인 출신의 영국 배우도 등장하고 굉장히 허술하게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작전에 정말 허술하게 대응을 하거든요. 독일어 잘 쓰지도 못하는 영국인 군인을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 고위층도 보이고 이제 막 2세가 태어나서 파티를 열고 있는 독일군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서로가. 국가와 그의 어떻게 이데올로기만 좀 다를 뿐이지. 그냥 다 사람. 그렇죠. 그냥 다 사람일 뿐이죠. 어쨌든 선술집 작전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자 배우만 딱 다리를 다치고 살아남게 되잖아요. 한스 대령은 이를 쉽게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딱 구두와 그 여자 배우의 사인과 그 립스틱이 묻어 있는 손수건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딱 짐작을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코난. 정말 똑똑해요, 진짜. 또 한스 대령은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한 명 한 명 다 알고 있어요. 애는 누구고 애는 어디서 뭘 했고 애는 어떤 애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보고 아이는 쇼샤나를 진짜 알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지났지만은 정보력이 있어. 정말 정보력도 좋고 좋아, 정보력이. 잘 잊지 않는구나. 어떤 기억력도 상황 자체를. 주변에 이런 사람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 팀장님이 아니 정훈이가 너 그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기억하는 사람. 3년 전에 이거는 좀 그랬지. 기억력 다 되게 좋은 사람 있어. 그러니까요. 굉장히 피곤한 상사이죠. 맞아. 이제 뭐 참고로 그 영화 중 어눌한 독일어 때문에 들키게 되잖아요. 그 실제 원어민이 들었을 때도 발음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인이라면은 딱 들어도 미국인이 흉내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누가 이제 일본인이 우리나라 발음을 해도 한국어를 해도 어눌한 건 다 보이니까. 그렇죠. 영화에서 실제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 실제 상황이라도. 맞아요. 근데 또 굉장히 더 웃긴 거는 이 역을 했던 마이클 패스벤더는 독일 국적이거든요. 실제로? 네. 일부러 이렇게 독일 국적인 연기한 거구나. 독일어를 잘 못 쓴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웃긴. 그것도 코미디 포인트였나 보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그 문화를 잘 모르고 이런 배우의 나라 어디가 국가인지 잘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외국인 입장에서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리고 뭐 이제
아무튼 이 장면이 끝나고 여자 배우는 바스터즈들과 함께 쇼샤나 극장에 가게 되잖아요. 우선 이탈리아어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굉장히 웃겨요. 맞아. 뭐 심지어 이태리어를 제일 못한다고 구박받던 병사가 제일 잘한다고 한스테령에게 칭찬받잖아요. 근데 굉장히 한스테령이 굉장히 웃긴 게 이태리어도 굉장히 잘 써요. 거기서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한스테령은 프랑스어, 뭐 영어, 빙고 뭐 이런 말도 잘 쓰는 것처럼 영어도 굉장히 좀 능숙하게 하는 것 같고 독일어, 이탈리아 모두 쓸 수 있는 뭔가 네 굉장히 다국적인 언어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빌런이었죠. 맞아. 통역사에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한스테령이 여배우를 죽이고 그 알도레인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알도레인이 브래드 피트. 네 맞습니다. 네. 알도레인 브래드 피트고 이제 협상을 하게 돼요. 이제 여기서 그는 자신이 시네마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으로 조건을 걸고요. 미국에 정식으로 투항하고 연합군의 그냥 승리를 도왔던 영웅으로 만들어달라고 하죠. 진짜 얍삽하지 않아요? 그리고 섬에 집도 사달라고. 맞아. 섬에 집도, 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섬에 집도 사달라고 하고 결국 뭐 한스테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고 시네마 작전과 쇼샤나의 작전은 성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근데 특히 여기서 이제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인상 깊었던 장면은 히틀러는 총알에 얼굴이 총알에 난사가 돼요. 그걸 또 굳이 보여줘요. 다다다다 다 얼굴이 정말 파편이 엄청 박히잖아요. 보여줘요. 아마 이것은 네 타란티노가 진정한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히틀러만은 정말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심일 거야 아마. 이러는 아마 뭐 이데올로기 이런 개념의 차이가 아니고 얘는 진짜 나쁜 놈이라서 나쁜 놈이니까 응징당해야지. 반드시 응징할 대상으로 해서 죽이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 시네마 작전에서 다들 난사할 때 그때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왜요? 그 바스타즈 그 친구 2명도 처음에 평소엔 그냥 좀 얼빵하고 좀 순진한 모습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그 난사할 때는 진짜 완전 광기 어린 표정으로 바뀌어서 난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의 응분이 얼마나 쌓였는지가 거기서 막 표출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한이죠 한. 그래서 원래는 재미로 그냥 머리 가죽 벗기고 놀고 이런 애들이었는데 소꿉장난하는 애들이 얘네 다 죽여버릴 거야.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죽일 거야. 화가 나서 못 참겠어. 약간 이런 감정선이 막 보여주면서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앞 액션이랑 뒤 액션이 감정이 완전 달랐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챕터 사실 5까지 있는데 그 챕터 5 제목이 거대한 얼굴의 복수예요. 그래서 이제 쇼샤나의 얼굴이 이렇게 불에 타오면서 나오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죠. 임팩트 있게. 연기마저도 이렇게 영혼처럼 나와가지고 해골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게 난 너희들을 죽어서까지도 복수할 거야. 맞아.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독일 군들이 막 그 일개 졸병들이 아니에요. 뭐 가장이 있고 막 그런 졸병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고위층 간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의 근원이죠. 얘네들을 싸그리 모아놓고 쿠엔틴의 방식대로 다 모조리 쓸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신하면서도 메시지가 강하게 담긴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작전은 바스타즈 걔네는 얼빵에서 성공 못 시켰을 거거든요. 맞아요. 폭탄도 그냥 나중에 방 터지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근데 그 흑인 아저씨가 문을 안 막았으면 다 도망갔겠네.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쇼샤나랑 그 흑인 남자친구가 다 이뤄낸 작전인데 사실 만약 이게 실화였으면 사실 역사에는 바스타즈가 성공했다고 남았겠죠. 그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사실 그 뒤에서 결국 이 작전을 성공시킨 사람은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여자랑 흑인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약자 뒤에서 힘을 발휘하는 약자의 모습, 역사 뒤편에 있는 약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그 장면이 정말 좀 소름 돋았어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그 제키 브라운에서 그 흑인을 헌정 영화 하는 것처럼 여기는 흑인이 등장하고 킬빌에서 여자의 헌정 영화인 것처럼 여기는 두 명이 동시에 등장하네요. 약자가. 맞아요. 또 특이한 게 그 백인 여성과 또 흑인 남성이 또 연인 관계라는 것도 그렇게 특이한가요? 요새는 많이 나와서 요새는 많이 하지만 저는 이게 일부러 이렇게 설정한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흑백 갈등이 미국엔 너무 여자분도 심하니까. 유태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인이어도 유태인은 거기서 최약체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끼리 나눌 수밖에 없는 감정이 있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또 하나의 뭐 인종뿐만 아니라 성별이 떠나서 또 뭐
그 뭐라고 하죠? 유태인과 뭐 이런 것처럼 또 인종이 또 새롭게 나오는 피부색을 떠나서 그렇게 또 새로운 약자가 등장함으로써 신종 약자. 그렇죠. 신종 약자가 등장. 굉장히 재밌는 표현. 신종 약자가 등장하면서 또 그런 약자들을 위한 헌정 영화라고 또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면 그 선술집 씬이 있잖아요. 대화 씬. 네. 그것도 그 첫 번째 아까 그 한세 대령의 대화씬과 더불어서 이 영화에서 두 가지 중요한 대화씬, 그 교과서에 실려도 될 정도의 대화씬이다. 그걸로 뽑더라고요. 그만큼 긴장감이 넘치고 대사를 잘 썼다. 네.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영화 공부하는 셈 치고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대사가 진짜 절묘하거든요. 그 긴장감을 자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도 그 씬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가장 인상 깊잖아요. 이거냐. 저는 전혀 몰랐던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 독일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차이도 굉장히 뭔가 잘 캐치하는 것 같아요. 타란티노 감독님은 센스가 있어. 뭐 작전이 끝났지만은 어쨌든 투항한 그 한스 대령을 알도레이는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뭐 아까도 우리 챕터 2에서죠. 이제 머리에 하켄크로이츠 문양을 박아버린 것처럼 넌 그 더러운 제복을 입은 채 평생 살아야 할 거야라는 대상을 그냥 박아버리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스 대령도 굉장한 작전 성공에 도움을 준 인물 중 한 명이긴 해요. 사실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맞아. 막을 수도 있고 이게 모든 게 물거품으로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 굉장히 얄밉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 사람이 사리 판단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하죠. 근데 한스 대령이 두 사람을 잡았어도 어차피 그 흑인 아저씨는 문을 막고 그 쇼샤나는 불을 붙였기 때문에 결국엔 다 죽긴 죽어요. 그래도 다 대피하라고 하면은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 대피하라. 그 말을 했으면 끝났네. 그래서 말하잖아. 내가 여기서 전화하면 너네 작전 끝나 이러면서 전화기로 협박하는데 맞아. 사실 그래서 쇼샤나 작전을 몰랐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몰랐어요. 네.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몰랐을 것 같네. 그럼 쇼샤나도 자기가 포섭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아니면 쇼샤나에 자기 사람을 붙이던지 아니면 없애버리던가. 쇼샤나 없애고. 있으니까 계속. 맞아. 아무튼 뭐. 너무 근데 얍삽하지 않는데 이런 인물이 이거는 결국 이 알도레인이랑 아까 그 누구지 이 대령 이 대령 알파치 알도레인 말고 저쪽에 뭐지 이 한스 대령. 한스 대령은 결국에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조국도 배신하고 그러니까 다 배신해버리는 그런 인물인 거죠. 맞아요. 사실 박쥐 같은 인물. 네, 제일 얄미운 박쥐 같은. 그러니까 제일 얄미운 인물 아니에요. 너무 싫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에 나치 문양을 새기고 너가 어디서 함부로 과거의 옷을 벗고 미국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 너는 이제 평생 나치인 걸 낙인 찍혀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살아야 돼 하면서 이제 그쵸. 응징을 당하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은 제가 알도레인 대위였으면 죽였을 것 같아요. 총 한 방이면 죽일 수 있잖아요. 네. 죽이고 나서 내가 실수했다고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본 알도레이는 그러니까 정의감이 넘치기보다는 그냥 재미로서 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이 일도 재밌어서 하는 사람 같았어요. 재미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죽이는 것보다 얘가 여기에 나치 문양하고 나서 미국에서 사는 게 더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뭐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는 이렇게 하켄크로이츠 이렇게 문양을 박아놓는 걸 보고 그냥 뭐 어쨌든 간에 뭐 정말 이제 미국의 그런 고위층과 협상을 잘 봐가지고 협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협상을 봐가지고 살아남게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약속이잖아요. 협상이라는 걸. 또 전쟁 포로를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국제적인 당연히 그런 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죽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에 알도레이는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죠. 너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라는 의미로 맞아. 군복을 벗더라도 나치임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머리 이렇게 흉터를 내는 걸 보고 굉장히 좀 통쾌했어요. 맞아, 통쾌했어. 그리고 또 그 군인도 있잖아요. 그 전쟁 어쩌다 보니 전쟁 영웅이 돼가지고 자기 영화도 찍고 저격수로 자기는 수백 명을 죽였다고. 그럼 영화도 찍고 그 친구 덕분에 히틀러도 오게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황이 안 좋았는데 이걸 보고 내가 힘을 얻어야겠다.
그런데 그 친구도 저는 좀 그 전쟁 영웅이긴 한데 주변에서 막 띄워주는 거 보고 쇼샤나한테 자꾸 이제 이게 작업을 거는 거죠.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거의 찾아와가지고 쇼샤나도 죽이고 자기가 맞아. 총을 맞고 죽이고. 이 친구도 보면서 진짜 사람이 좀 찌질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웃기지 않아요? 그 무장한 군인도 막 200명이 넘게 죽여놓고 여자 한 명 제대로 상대 못 해내는 그런 의미인가? 그 남자의 나약함? 그러니까 여자의 강인함을 다시 또 보여준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 여자 군인 200명이었으면 못 죽였을 수도 있어. 근데 저도 보면서 궁금했는데 꼭 쇼샤나를 죽여야만 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을 쏴서 죽여버리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작품의 전개상 죽이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죽고 나서 영화 그 시네마 작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로 붙여가지고 불에 타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로 이 순서가 맞아요. 죽고 영혼이 돼서 나오는 복수 그 연기 그거 복수로 내가 죽었지만은 죽어서도 너희를 잊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복수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전개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전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이 쇼샤나는 그 자기 가족들 다 몰살당하고 복수를 하겠다는 복수심에 불타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의로운 그런 복수심에 불타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 이 나치들이 나치 그 아까 그 남자애는 그럼 자기는 그냥 사랑하는 감정으로 어떻게 보면 그 감정만 봤으면 어떻게 보면 순수할 수도 있는데 모르고 자꾸 껄떡댄단 말이에요. 접근하고. 맞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연애 감정 이게 남녀간의 연애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누가 누구를 좋아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좋아하는 거 자유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을 모르고 이제 막 그냥 자기의 감정만 갖고 자꾸 들이대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걸 보는 관객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저런 멍청한 놈 하면서 막 비웃잖아요. 내가 다 귀찮아. 나 영사실 문 여는데 계속 닫으려는데 안 닫았을 때 내가 다 귀찮았어. 그래 짜증나잖아. 빨리 쫓아내고 싶어. 저걸 보면 짜증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근데 사람이 그 연애뿐만 아니라 연애의 상황이든 뭐 상대방의 그 정황이나 어떤 그 심적 상태나 마음이나 그런 사정을 모르고 나의 감정 일방적인 감정만으로 이렇게 돌진했을 때 얼마나 웃기고 어쩌면 비극적인 좀 이게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는지 그걸 전 좀 그런 것도 본 것 같아요. 그분이 전쟁 영웅인데 사람들이 막 사인해주고 막 엄청 호응해주고 이러는데 끝까지 약간 겸손한 모습을 처음에 보여주거든요. 아니야 나는 그냥 힘들어서 뭐 했는데 그렇게 된 거야 하고 뭐 사람들이랑 사교 모임 하면서도 그 여자 앞엔 계속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 해요. 근데 그 영사실에서 그 여자가 끝끝내 문을 닫으라니까 문 팍 열고 들어오면서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이러면서 갑자기 돌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고 뭐 겸손하고 나이스한 모습 보이고 싶어서 연기했던 거지 사실 그 역시도 뼛속부터 나치이고 약간 그냥 거들먹거리고 약자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를 마지막에 팍 보여준 것 같아요. 본성이 드러나네. 저는 그래서 그 영사실 씬 전에는 걔는 다른 나치랑 좀 다른 줄 알았어요. 약간 의로운 모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 영화 자기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를 틀어주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장면을 보고 괴로워해요. 부끄러워. 그리고 부끄러워한다기보다는 약간 그 겸손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굉장히 겸손한데 어떻게 보면은 얘도 그냥 사랑이라는 어떻게 인간의 고유의 감정에 끌려서 따라다니는 애라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샤샤나에 의해서 총을 맞게 되지만은 얘도 뭐 별말 다를 거 없는 애구나. 영웅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좋아하는 여자 한 명 앞에서는 그냥 쩔쩔매는 찌질이 한 명이지 뭐. 거들먹거리는 그냥 나치 그 사람 그대로였던 거를 마지막에 확 보여주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네. 죽었는데 쇼샤나가 죽은 건 약간 그냥 그 역사 뒤편에 얘기에는 이런 약자들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실제로 무대 뒤니까 영사실과 그 프로젝터 그 화면 뒤는 둘 다 안 보이는 장소잖아요. 근데 각자 대치하고 죽잖아요 연인이. 그러면서 작전 성공은 사실 그들 때문에 된 건데 아무도 그 둘이 존재조차 모른 채 불타서 시체조차 불타서 없어지겠죠? 아마 흑인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모르죠. 안 알려져 있으니까. 사실 오지 말라고 고했으니까. 그리고 역사책에는 한스 대령이 또 영웅으로 남게 되고 그 작전에 성공을 시킨 어떻게 진짜 역겨운 건데 굉장히 한스 대령 역겨운 인물 그런 인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챕터 5로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챕터를 제가 더 만들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챕터 6 제목 시네브로입니다. 참신한데요? 네,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하고 싶은 이야기 굉장히 많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뭘로 어떻게 정리를 할지 고민하다가 우리 시네브로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말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고 냉철하게 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하네요. 우리 시네브로에는 이렇게 이즈님과 이프님과 그리고 저 이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우선은 이 영화 자체가 이프님과 같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 그러니까 만약 이게 당연히 이 히틀러는 그냥 자살했고요. 뭐 이렇게 영화관에서 이런 사건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계사가 이렇게 되었더라면 히틀러가 이렇게 죽었더라면 하는 쿠엔틴만의 상상력에서 나온 영화잖아요. 그쵸. 사실 아까도 그런 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건을 영화화할 때 약간의 각색은 어떤 수정은 하는 부분은 있지만 결말을 보통 바꾸진 않아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결말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인식의 변화를 드리는 거라서 상당히 잘 만드는 거 아니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엄청난 자기가 좋아하는 그걸 소재인 영화를 통해서 결말을 아예 뒤바뀌어 버리는 어쨌든 결론은 죽긴 하지만은 결말을 뒤바꿔서 아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버리니 맞아요. 관객들에게 굉장한 참신함과 신선함을 줄 수 있어서 이프입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괜찮나요? 네. 만약 가면 깜짝 놀랐네요. 그래요? 그렇구나. 네. 좋네요. 괜찮나요? 좋아요. 오케이. 통과. 그리고 대사, 언어, 몸짓, 소품 등이 이 소품들로 배역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이즈입니다. 잠시 이제 영어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우리 이즈는 이즈가 아니고요. 이즈님이 아니고 이즈는 비동사잖아요. 그리고 비동사인데 주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보어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특히 그 3인칭 단수로 쓰여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she is, 뭐 he is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관객의 3인칭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역시나 수많은 대화들 그리고 수많은 몸짓들 그리고 후반부 슈샤나의 얼굴이 불타는 듯한 그런 스크린 장면과 같은 미장센들을 보면은 그 인물들의 성격이나 행동의 동기들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즈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괜찮나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만족하지 않나요? 만족하고 이음 좀 이음이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남았죠. 저는 이음인데요. 우선 첫 장면부터 제가 엘리제를 위하여와 편곡한 이야기를 들려줬던 이유가 이음이란 것을 굉장히 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 사실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 자체가 뭔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믹스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걸 굉장히 잘해요. 맞죠. 엘리제를 위하여도 상당히 그 베토벤의 고전적인 노래인데 그걸 마치 서부극의 음악을 따와가지고 새로운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떤 이음 연결의 메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챕터별로 독립된 사건이 이루어지다가 후반 챕터로 가서는 각각의 인물들과 사건들이 연결되면서 그런 독립된 챕터에서 나오던 그런 개성 강한 주인공들의 모습들이 한 챕터에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현되면서 굉장한 서스펜스를 만들어냅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한 영화 내에서 혹시 아니면 다른 시대나 아니면은 어떤 장르를 넘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융합을 해서 상당히 잘 이어서 영화를 참신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어떤가요? 네, 좋아요. 우리 다른 영화에서도 그런 거 많이 느꼈잖아요. 이분은 이제 많이 가져온다고. 네네. 오마주 같은 거 많이 가져온다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시네브로 챕터 6 시네브로로 이렇게 우리 이준님과 이프님과 이음을 이렇게 소개해봤는데요. 참신하네요. 괜찮은 해석이었나요? 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여러분 여기 어떤가요? 괜찮은 해석인가요? 나와 있어요. 대사에. 네. 다 준비된 겁니다. 이거 영화 끝나고 모두 다 쿠키 영상으로 나오는 거죠. 챕터 6가. 너무 재밌어요. 이게 쿠키 영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보는 바스터즈의 감상평은 이 정도고요. 굉장히 영화가 참신하고 재미있었지만은 뭐 단순하게는 전쟁의 참혹감과 뭐 국가든 이념이든 무언가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혹시 제 감상평과 함께 어떠셨는지 뭐 좋은 장면들이나 재밌었던 장면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타란티노의 그 속마음, 자기가 진짜 영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권선징악이고 PC함인데 정의를, 그러니까 역사를 바꿔서라도, 역사의 물줄기 그 원래의 사실을 바꿔서라도 자기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나의 신념 이런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후에 나올 영화들도 있지만 타란티노를 연결하는 하나의 큰 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제 원스 오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도 우리가 보겠지만 할리우드, 할리우드도 거기도 이런 PC함이 보이거든요. 네. 역사를 바꾸면서까지 자기가 어떻게든 이거를 제대로 바로 잡고 싶은 신념이 보여요. 네. 근데 그 전에 영화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런 면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삶이 PC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든 정의롭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갈망이랄까, 이런 열망은 있어요. 근데 이런 영화를 봤을 때 만약에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었던, 아니면 거기서 교훈을 얻었던 그 전후 세대들이 봤을 때 어떤 통쾌함이랄까, 우리보다 더 통쾌함을 느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한이라는 얘기 썼는데, 진짜 전쟁을 실제 겪었던 사람들은 독일인에 대한 어떤 진짜 잊을 수 없는, 잊힐 수 없는 한이, 피 맺힌 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한을 회원해 주는 거. 그런 어떤 영매로서의 역할을 타란티노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해냈다. 근데 이런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저는 제 안에 어떤 부채 의식처럼 우리 세대는 그게 있잖아요. 뭐 세월호라든지 그런 되게 심각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제가 나중에 헐리우드 그거 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근데 그거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만약에 그 사건이 이렇게 전개됐다면 어땠을까? 그거를 타란티노 해낸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타란티노 영화 보면서 어떤 빛 같은 거, 이거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고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면 그 사건의 당사자들, 너무나 많은 피해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해원이 될 수 있겠구나. 한을 풀 수가 있겠구나. 이제 저는 영화의 위대함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누군가 물었을 때, 소설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물었을 때, 타란티노처럼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들면 누군가는 이걸 보고 기뻐할 거고, 그 자기의 슬픔이나 한이 풀릴 거다. 잠시만이라도. 전 이분 너무,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런 영화 만들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분은 좀 장점이 뭐냐면 되게 심각한 얘기를 유쾌하게 해요. 맞아요. 이건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런 주제로 이런 누가 그 히틀러가 죽는 얘기를 제가 만약에 감독으로 만들었으면 되게 심각하고 되게 진지하게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타란티노는 한없이 유쾌해요. 네. 이거다. 방법론적으로 이게 맞다. 심각한 얘기를 유쾌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흥행에도 성공할 수가 없고 많은 대중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도 절묘하게 그걸 잘 만들어 가세요. 모든 영화들이 다 유쾌해요. 밸런스들이. 그래서 더 거장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갑작스런 끝내죠. 네, 저도 이 해화와 풍작에 정말 해화와 풍작, 풍작이라 그랬나요? 풍작. 풍작은 올해는 농사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올 추석에는 풍작이면 좋겠다. 네. 그건 아니고 해화의 풍자에 정말 능한 사람인 거 너무 동감하고, 근데 저는 꾸준히 이 감독이 약자에 포커스를 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이 영화가 만약 실제 실화였다면 역사는 아마 이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미국에서 온 바스타즈라는 요원들이 히틀러를 죽이고 전쟁을 종식시켰다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스타즈는 한 거 없고 히틀러도 나쁘긴 하지만 최고 빌런은 아니에요. 여기서 최고 빌런은 한스이고, 네. 그리고 이들 최고 의로운 사람은 소샤나랑 그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빌런과 최고의 기여를 한 그 역사의 의의는 사실 교과서 밖에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 역사도 그럴 것 같아요. 실제 역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사실 뭐 이순신 장군이 뭐 왜군을 다 적대했다고 하지만 그 밑에 뭐 바로 밑에서 이 막 어마어마한 공적을 쌓았을 수하가 있을 수 있고 있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있겠지. 이제 이 메인 스트림을 벗어난 그 약자와 그 맞아. 최대 빌런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보이는 거 그대로 믿지 마라. 어쩔 땐 이런 우리의 상상력이 사실 뭐 실제에 가까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고.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이 재밌게 세계대전을 다루면서 그 안에서 약자까지 또 재밌게 다뤄낸 게 정말 기술적으로 엄청 감각 있는 맞아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죠. 진짜 그래요. 기존에 다뤘던 영화 소재들을 굉장히 잘 가져와서 이렇게 짬뽕 잘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또 어떻게 보면은 히틀러가 실제 역사적으로는 자살을 했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집에서 권총으로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분해요. 이걸 뭐랄까 그렇죠. 응징을 당해야 되는데 이 전쟁의 어떻게 보면은 원흉인데 가장 편한 방법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픔도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죽은 게 지금 우리 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뭔가 근데 쿠엔틴 타란티노는 얘는 이렇게 죽여놓으면 안 돼. 정말 다르게 죽여야 돼 하면서 이제 영화에 차용을 했고 정말 물론 총으로 맞아 죽지만은 정말 수백 발을 맞아 죽여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다르게 잘 만들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히틀러도 머리 가지고 이렇게 벗겼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히틀러 머리 가지고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마지막에 나왔어야 됐는데. 네. 아니 진짜 이분은 최고의 전쟁 영화 아닌가요? 제가 봤던 전쟁 영화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전쟁 영화들이 되게 리얼리티, 사실성을 강조하거나 맞아. 아니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주제 의식, 의로움이나 뭐 권선징악을 강조하는 바람에 영화가 되게 심각해지고 막 좀 어려워지고 난해해지고 그러는데 이런 식의 작법으로 만든 감독은 타란티노가 거의 유일한 것. 전쟁을 소재로. 사실 뭐 전쟁 영화라고도 생각이 잘 들진 않아요. 그 정도 생각도 안 시대 배경이 전쟁인 상황인 거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도 한국 감독이 누가 일제시대를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본 천황이라든지 이거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기대를 해보죠. 아무튼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한 이야기가 됐을까요? 네, 너무 재밌었네요. 진짜 최고였어요. 네, 챕터 6 시네브로도 괜찮네요. 진짜 좋아. 다음에도 좀 제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는 그 펄프 픽션이 진짜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이번 주는 바스터즈가 최고이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로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 하는 영화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얘기할까요, 다? 어차피 매주 이제 3개씩을 이제 업로드를 일주일에 3개씩 업로드했는데 너무 힘들다. 다들 시간도 잘 없고 저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영화를 2편씩 다루고 2편씩 업로드하기로 했어요. 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2편씩 업로드를 한다기보다는 보시기에는 근데 크게 다름을 못 느끼실 거예요.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아무튼 뭐 이제 이렇게 좀 텀이 이렇게 원래는 월화수 이렇게 업로드 됐잖아요. 맞죠. 월화수였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월목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재편성이 될 예정이니까 보시기에는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그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매주 2편씩 업로드가 된다는 거. 네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타란티노 계속해서 다뤄보기로 하고. 좋습니다. 네. 이제 3편 남았죠?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서 마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끝맺음이 제일 어려워. 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